You know the vibes out on this side. Yeah, you know the vibes. Been in this thing winning rings for a while. Put it to the test, I could win it in a trial. Ain't no need to flex, cause I know you see the style. Yeah, I know you see the vibes. Yeah, I know you see the vibes.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BMW에서 다른 사람 후기 안 봐도 되는 차다 라는 말이 붙을 만큼 엄청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우선 가격은 1억 3천만 원. 그런데 이 차는 기름 안 넣고 충분히 출퇴근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편도 약 30km 정도는 배터리 충전 한 번에 왕복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로백은 4.6초예요. 이건 포르쉐 까이엔보다 빠릅니다. 그것도 0.3초나. 오늘은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리뷰가 아닙니다. 벤츠 GLE, 포르쉐 까이엔, 볼보 XC90 등 다른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살만한 차량인지 제가 약 3일간 장시간 주행해 보면서 느낀 장단점과 팩트로 이 차에 대해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우선 이 차의 풀네임은 BMW X5 X드라이브 52입니다. 좀 길죠? 52가 들어가면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뜻인데요. 혹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차의 엔진과 모터 둘 다 있어 정차 시 출발할 때나 가파른 언덕길 올라갈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선 전기 모드로 전기 모터 배터리만 소모해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휘발유, 가솔린 연료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깜빡 잊고 충전 못한다고 해서 충전 스트레스 없이 엔진과 가솔린을 사용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BMW 차량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차가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방식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 실주행을 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디자인부터 봐볼까요? BMW 하면 역시나 이거죠. 키드니 그릴. 근데 X5는 과하지 않아요. 크긴 하지만 뭔가 절제되고 밸런스가 딱 맞는 느낌?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디자인 첫인상은 뭔가 좀 당당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측면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고요. 전장도 4935mm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국내 산타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05mm나 덕입니다. 전폭도 전고도 훨씬 더 높고요. 실내 거주 공간에서 중요한 휠 베이스도 160mm나 더 길죠. 즉 이 차는 성인 기준 4명이 탑승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고급 SUV의 중후함과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가 진짜 장점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트렁크를 열기 편하게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단에 리드가 짧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도 트렁크 열기 편하죠. 트렁크 용량은 기본 500L, 2열 폴딩까지 하면 무려 1720L까지 늘어나서 골프백이나 여행 캐리어도 4개 이상은 충분히 여유있게 수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2열 공간도 신장이 186인 제가 탔을 때 헤드룸과 레그룸 공간 충분했고요. 1열 시트 뒤에는 패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마운트나 C타입 포트 또한 지원하고 있고 가운데 하단 부분에도 C타입 포트가 2개나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커다란 텀블러나 음료를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따로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암레스트 부분에 수납 공간도 있어 태블릿이나 핸드폰 보관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만도 폴딩이 가능하고요. 즉 패밀리카로서도 장시간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개방감이 2열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 성능, 파워트레인과 PHEV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차의 엔진은 3.0 직렬 6기통 차량입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까지 붙였어요. 해서 합산 출력이 489마력, 제로백은 4.6초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출력이에요. 참고로 포르쉐 까이엔 이 하이브리드가 제로백 4.9초, X5가 0.3초나 빠릅니다. 실제로 이 차를 아마 주행해 보시면 이 차는 참 가속감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정차시에서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거기에 고속주행할 때 6기통을 얹어서 가는 느낌입니다. 무게는 약 2500kg가 넘는 차가 이렇게 순식간에 앞으로 빠르고 가볍게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받자마자 이 차 진짜 잘 나간다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터리 충전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30kW인데요. 이걸 11kW AC 충전기에 꽂았을 때 약 3시간이면 완충이 됩니다. 혹시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기가 있다면 자기 전이나 근무할 때 꽂아 놓으면 다음날 퇴근할 때 무조건 완충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몇 킬로나 갈 수 있나? 이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공인 기준 약 77km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실제 제가 인도를 받아서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보니까 약 90%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8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인 주행거리보다 더 나오는데? 하고 실제 오너분들 후기를 찾아보니까 완충했을 때 전기로만 무려 약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구형 미니 전기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행거리나 배터리 용량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단 이 차는 준대형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비는 약 3km대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출구 왕복길에 또 가까운 근교 나갈 때는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혹시 충전을 깜빡이고 못했다 해도 걱정이 전혀 없어요. 기본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진짜 매력이에요. 전기차는 사고는 싶은데 충전과 주행거리 스트레스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셨던 분들은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그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특히 정차시나 전기 모드 상태에선 매우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가속감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진동도 거의 없고 엔진의 그 떨리는 소음도 없기 때문에 정숙함도 뛰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차를 혹시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기신다면요, 반드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음부터 이렇게 가르르 약간 걸리는 성난 황소처럼 바뀌는데요. 실제 가속감이나 주행 성능은 그 이상입니다. BMW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가 코너링 안정성인데요. 이 차도 역시나 고속 주행할 땐 물론 꼬불꼬불한 산악길 올라갈 때도 롤을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어디 한쪽이 쏠림이 없이 안에 동승자나 운전자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제가 BMW 차량을 몰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산악길 꼬불꼬불 거리는 데는 보통 한 50, 60으로 달리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차는 워낙 그 코너링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막 7, 80, 100km를 해도 어디 한쪽 쏠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앞에 차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천천히 가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계기판을 보면 앞차가 정상이 맞네 생각이 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차량의 성능 차이예요.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정말 안전하면서 부드럽게 제동을 걸어주는데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가도 유사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동승자나 운전자가 앞으로 확 하고 튀어나오는 거 없이 편안하게 제동을 빠르게 해줍니다. 또 승차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서스펜션.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비포장도를 다닐 때도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해주죠. 그리고 이 차는 또 재밌는 게 차 높이를 유동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승하차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서 차 높이를 낮춰서 수화물을 실을 수 있게끔 또 편안하게 유동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전면 유리의 개방감, 어디 하나 걸리는 구석 없이 시원시원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나 조작감도 적당히 묵직해서 좋아요. 약 500마력까지 달릴 수 있는 차다 보니까 고속 주행할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이 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향이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약간 위에서 아래로 꽂아본다는 느낌으로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선호하는 느낌이라 진짜 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도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인데요. 이렇게 앞에 막히는 정차 구간에서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만 조작해서 속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차의 간격을 일정 이상 유지해 준 채 앞차가 멈추면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가 출발하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길, 막히는 기성길 이럴 때 쓰기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친구가 참 운전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갑자기 앞차가 잘 가고 있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옆 차선에서 갑자기 껴들 때도 급제동을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막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미리 최대한 예측해서 부드럽게 서서히 나눠서 밟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이거를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금 킨 게 맞아? 당신이 운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거슬림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너무 가파른 코너링만 아니라면 고속도로 달릴 때 일정 부분의 코너링 부분은 충분히 도와주고요. 주차할 때도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술로 차량이 알아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최대 200m까지 차가 경로를 기억하고요.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도 원격으로 앱에서 자동 출차가 가능하니까 진짜 편하죠. 아마 이런 기능은 차가 큰 만큼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차는 외관도 멋지지만 타보시면 내부가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우선 시트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시트는 메리노 가죽을 사용했는데 정말 푹신푹신하고 편안합니다.
특히 헤드레스트가 미쳤어요. 제가 타본 차 중에 이 헤드레스트 촉감은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여기 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머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는데 마치 되게 편안한 가죽 베개를 베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스티치를 더해서 고급감과 인테리어에 세련미도 더했고요. 헤드레스트 높낮이도 전동으로 이렇게 시트 옆에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허벅지 부분과 요추 부분, 허리 감싸는 사이드 부분까지 다양한 값을 나한테 딱 맞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가운데 부분에 14.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도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사실 요즘 차들은 점점 이 물리 버튼이 빠지고 터치 스크린에서 거의 모든 조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UI가 직관적이고 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금방 사용 방법을 익힐 정도로 UI가 중요한데요. 내부 OS는 iDrive 8.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통풍이나 열선, 에어컨은 하단의 메뉴에서 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펌프 시트, 열선 시트 다 지원합니다. 버튼만 눌러서 빠르게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보존 에어컨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 각자 따로따로 바람색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에어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내비게이션 UI는 BMW지만 맵 데이터는 티맵 기반이라서 실시간 교통정보,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내에서 쓰기 좋고요. 음성 안내로 원하는 목적지라든지 다양한 설정 값을 조절할 수도 있죠. 주행 안내도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경로라든지 속도, 제한 속도 등 다양한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더라도 전반 주시만 하고 충분히 주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근처에 있는 컵홀더도 자세히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원한 음료를 계속 시원하게 도와주는 거고 또 하나는 따뜻한 음료를 보온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조금만 더 시선을 이동해 보면 세련된 센터 코스를 보이는데 그래프티드 글래리티 글래스 기어 노브로 인테리어 요소의 고급감도 더했고요. 다이얼 방식으로 버튼을 돌려서 편하게 손을 거치한 상태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 근처에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하단에 들어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굳이 터치 스크린을 만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충분히 웬만한 조작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운전자도 주행 도중에 편하게 다양한 값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스피커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에 험한 카돈 사운드가 탑재가 됐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도 음악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고품질로 청취할 수가 있어 진짜 음악 들을만 나요. 자, 다음은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쟁 차종으로 삼은 대상은 벤츠 GLE, 포르쉐 카이엔, 볼보 XC90, 아우디 Q7인데요. 제가 이 모든 차량들을 다 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징을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벤츠 GLE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라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 유려하게 잘 나왔고요. 전기 주행거리가 WLTP 기준 100km로 이 중에서 주행거리도 가장 깁니다. 근데 충전 속도가 약 7.4kW예요. X5가 최대 11kW니까 충전 시간은 GLE가 더 걸린다는 뜻이고요. 출력도 약 381마력으로 X5 출력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포르쉐 카이엔인데요. 일단 이름부터가 포르쉐입니다. 출력은 470마력, 제로백은 4.9초. 사실 이 차와 성능 차이 크지 않아요. 배터리는 25.9W치,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약 58km입니다. 근데 가격은 1억 4,500만원. 전기 주행거리는 X5보다 더 짧고 가격은 더 비싸고. 그럼 카이엔을 왜 사냐? 저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답이에요. 자, 다음은 볼보 XC90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요.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볼보 차량을 끌었었고 오랫동안 타면서 볼보 이미지는 저한테 되게 안정적이고 튼튼한 차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인식이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도 볼보 차량을 시승해 보면서 의외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XC90도 합산 455마력, 토크는 72.3. 이 비교군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무려 7인승이에요. 한 번에 가족 7명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근데 충전 속도가 슬퍼요. 3.7. 만충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50km 정도로 좀 아쉽고요. 자, 네 번째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바로 아우디 Q7입니다. 아우디 Q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량이 조금 특이해요. 합산 389마력, WLTP 기준 주행거리는 약 85km. 수치만 봐도
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 차가 PHEV 버전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가솔린과 디젤 버전만 들어와 있고요. PHEV는 해외에서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약 가격대는 1억 2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즉 포텐셜은 충분한데 아직 딱 한국인한테 맞는 선택지는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즉 종합 밸런스는 저는 이 차량이라고 봐요. 1억 3천만 원에 제로백 4.6초, 전기주행 길고 충전 속도 빠르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거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솔직히 1억 3천 절대 싸진 않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같은 등급 경쟁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차 확실히 좀 괜찮네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만약 나는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 설비가 안 돼 있거나 앞으로도 사무실 건물에 설치 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에 계시거나 그렇다면 솔직히 이 차는 전기 모드 안 썼을 때 차량의 재미와 장점이 절반 이상은 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일반 가솔린 SUV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 완전히 딱 맞습니다. 첫 번째, 집이나 사무실 둘 중 하나라도 배터리 충전 설비가 되어 있는 환경, 또는 개인주택이어도 나는 충전기 설치 충분히 가능하다. 둘, 출퇴근 거리가 왕복 60에서 70km 정도다. 세 번째, 평소에는 전기 모드로 경제적 있게 다니다가 주말에 가족이나 출장 등으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많이 한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소개한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의 경제성과 고성능 SUV의 퍼포먼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쉬운 점인데요. 모든 차가 그러하듯이 이 차 역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첫 번째는 우선 통풍 시트가 약해요. 확실히 이제 통풍 시트는 어쩔 수 없이 국내 차량이 너무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산차를 타보시면은 통풍 시트가 있어도 국내 차량만큼 만족되는 차량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만약에 나는 가족 단위가 5명을 초과한다 라고 하시면요, 솔직히 다른 차량을 알아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BMW의 대표 SUV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저는 이 차량 너무 사고 싶습니다. 가까운 근교나 출퇴근길에는 전기차처럼, 어디 여행 가거나 장거리 뛸 때 고속주행할 때는 성남 황소처럼 고성능 6기통으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정말 뛰어나서 BMW가 추구하는 뻔 드라이브, 이걸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마치 스포츠카와 패밀리 SUV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차는 정말 모난 곳이 없어요. 공간성과 연비, 주행 성능, 두루두루 육각형 밸런스가 정말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생각이 든 게 오너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혹시 이미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 오너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꿀팁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